를 소개합니다. 주민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예술단 파견 합의에 이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남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동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흐름을 함께 이어가야 한다라는 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입니다. 미, 중 양대 강국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G2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들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정부의 대화 노력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남북 화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만든 평화올림픽의 기회를 무책임한 이념 선동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보수 야당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인공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유치하게 하면서 이 평화올림픽을 보지 못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미국과 중국도 환영하는 남북 대화에 보수 야당들이 아우성치며 반대하는 이유가 오로지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하는 식이라면 대단히 유치하고 잘못된 태도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수 야당들이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여당일 때는 정권 안보용으로 활용하고 야당이 되어서는 정권 비판용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이고 당리당략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스의 설립 단계부터 인사 회계 등 세부 사항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비자금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국민의 질문은 단순히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과 뇌물, 불법 증여와 부정축제라는 적폐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MB의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 씨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2008년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갖고 그 자리에서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활비 상납의 공범이 김백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정례 티타임에 평소보다 많은 MB 인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증을 인멸한다거나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답지 못한 꼴사나운 모양새이고 독재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상될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SNS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 욕설을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자신들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즉각 해당 가짜뉴스를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악성 댓글에서나 사용되는 문슬람이라는 단어를 흉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종교와 나라를 폄하하고 비하할 뿐더러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인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욕설 댓글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무한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관계당국도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 댓글의 형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의 서비스에 이러한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인도 방조도 공범인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한 삭제 조치, 사회를 좀먹는 악성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계와 노동계를 번갈아 방문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의 현안 등에 대한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국민의 삶,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사회적 대타협은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며 갈등에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행보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청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경청의 의견도 듣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연이어 남북대화와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제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40여 명에 이르는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도 어제 정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실무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IOC가 밝혔듯이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튼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일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북한 선수단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발목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IOC를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나홀로 반대, 나홀로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을 만들자는 주장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국제적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또 한 번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남북 대화와 평화마저 가로막겠다는 시대착오적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어제로 올해 벌써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니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일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고 숨쉬기도 힘든 정도라 국민들께서 우려와 불편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대선 가장 지지받은 공약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정은 책임감에 무겁고 어깨도 무거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당정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긴급 처방 대응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발전, 수송 부분 등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월요일과 어제처럼 정부 차원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출근길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되게 됩니다. 서울시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대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내 산업 전반의 협조와 국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실상 외교적인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의 오르내림을 넘어서 국민들이 눈으로, 코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위가 열리고 산업부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숨쉴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절박함으로 특위는 해당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국민 밀착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